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산중공업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수산중공업은 현재 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96만 7천 주로 전일 거래량의 60%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크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도 전일에 비해서 비교적 무난한 비슷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부터 기술적인 흐름들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75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건설 중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연동이 돼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경우가 많고요. 가벼워야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기가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경우가 많고, 뭔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특정 누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에 대한 세력들이 좀 움직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산중공업도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대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 모습이지만, 주가가 처음 상승했었던 이 시기에는 1,000억대 수준의 종목으로서 다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리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뭔가 외인들 기관들 수급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력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산중공업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딱히 누구 하나 열심히 사서 모아간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투신도 거의 뭐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는 단타이기 때문에 며칠 있다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뭐 거의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단타나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실 약간 좀 단타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제 외인들 기관들보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들하고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은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한번 좀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재료는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선이 이제 앞으로 한 1년이 1년 정도 1년이 채 안 남았죠. 1년이 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시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런 재료는 소멸된다라고 봅니다.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만약에 뭐 이날 한다, 이렇게 타임 스케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한 2년 전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얼마 2021년이라고 할게요. 2019년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대선에 대한 시간 가치는 19년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시간 가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치 테마의 재료는 보통 대선 한 2년 전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대선의 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산중공업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선 시기가 임박한다거나 뭐 그 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반적으로 주가가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뭐 민주당에서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달에 선출을 해서 민주당 내 대선 경선 6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 이걸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연기를 하면 그 시간 가치가 좀 더 늘어나겠죠. 시간 가치나 이런 부분들 더 연장될 수 있겠죠.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선이 연기된다거나 한다면 시간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선 들어갔는데 만약에 탈락해봐요. 그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올라갈 명분이 없잖아요. 그동안 상승했던 것도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그게 완전히 결론이 나버리고 해버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쭉 떨어지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건 한 명이니까요.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이 살아남는데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한 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산중공업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수급과 재료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아직 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거래량인데 지금 이제 수산중공업이 꾸준히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면은 6,250원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게 이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이 함께 낮아지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이 하락이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하락 국면, 조정 국면에서도 반등은 있거든요. 그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추세선 상단 자리나 이런 자리는 좀 저항대의 역할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뭔가 이제 저항의 위치라기보다는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지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뭔가 반등을 좀 만들어낸다면 1차적으로는 6,250원, 2차적으로는 6,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반등의 시점을 이 추세선 하단에서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기는 하지만 가격적으로 더 크게 밀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죠. 요 며칠 동안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시장 좋다고 가지는 않거든요. 시장 좋다고 가지는 않고 이슈가 발생이 되거나 호재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세력들 가고 싶을 때 가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좋다는 건 뭐냐면 대형주들이 좀 잘 간다는 거거든요. 대형주들이 좀 잘 가고 움직임을 주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에게까지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서 또 소외되고 지금은 또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대형주가 좀 시들시들한다거나 움직이는 게 없을 때,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좀 만들어 가면서 액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주들 또는 뭐 다른 정치 테마주들도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조용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중업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때를 좀 기다렸다가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 반등이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 정도에서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저항대 6,250원, 2차적인 저항대는 6,000원대 중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등 시에는 그런 자리에서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풀어가시는 게 좋고요. 아직 5일선 위로도 못 올라갔어요. 최소 5일선 위로 종가는 올라가야죠. 그래야 단기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방향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데, 하락이 좀 진정되는 것 같긴 한데 5일선 위로는 그래도 좀 올라가야 좀 더 한시름 더 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5일선 위로 종가가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반등도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길게 가져가는 게 불리하다. 짧게 가져가는 게 좋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를 돌파해 버린다면 이 구간, 이 상단 저항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돌파해 버리면, 그리고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짧게 대응하되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또 대응 전략을 잡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또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짧게 가져가고 돌파해서 안착하면 이때는 또 좀 더 높이 바라보면서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 구간을 좀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의 관점으로 반등 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수산중공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의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3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멘트를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적게는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씩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